올 겨울 한화 이글스의 FA 전략이 다시 한번 거센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자유계약 선수 시장에서 엄상백을 4년 총액 78억 원에 영입하며 투수진 보강에 성공했지만 보상 선수로 팀 주전 중견수 장진혁을 KT 위즈에 내준 결정이 큰 후폭풍을 몰고 왔죠. 특히 팬들 사이에선 어느 구단이 주전을 보상 선수로 보내냐는 비난이 터져 나오고 있으며 전문가들조차 한화의 황당한 선수 보호 전략에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FA 영입에만 500억 원 가까이 쏟아부은 한화는 이번 겨울에도 엄상백, 심우준 등 굵직한 영입에 나섰지만 그에 상응하는 전력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는데요. 만약 2025 시즌에도 성적 반등이 없다면 팬들의 신뢰 상실과 함께 구단 운영에 대한 대대적인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죠. 관련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화 이글스가 이번 FA 시장에서 선택한 전략은 공격적이었습니다. 78억 원을 들여 KT 위즈의 선발 투수 엄상백을 영입하며 투수진 보강에 나섰고 심우준을 50억 원에 데려오며 내야진도 한층 강화했죠. 하지만 문제는 보상 선수 선택 과정에서 발생했는데요. 한화는 엄상백의 보상 선수로 주전 중견수 장진혁을 내줬고 이 결정은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장진혁은 2024 시즌 팀의 주전 중견수로 자리 잡아 99경기에서 타율 2할 6푼 3리 9홈런, 44타점, OPS 0.747을 기록하며 한화 외야진에서 가장 꾸준한 활약을 보인 선수였는데요. 하지만 한화는 그를 보호 선수 명단에서 제외하며 KT의 손에 넘겼죠. 전문가들과 팬들은 이를 두고 어느 구단이 주전 선수를 보상 선수로 보내냐며 한화의 전략 부재를 지적했는데요. 특히 민운기 해설위원은 보호 명단에서 제외한 25명 중 더 나은 선택지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며 한화의 결정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팬들의 반응도 격렬했는데요. 보상 선수로 주전급 선수를 빼앗기는 일이 잦아지면 FA 영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과 함께 FA를 위해 엄청난 돈을 쓰면서 기본적인 선수 보호조차 못하는 구단이라는 냉소가 이어지고 있죠. 또한 한화 이글스가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보여준 행보는 단순히 보상 선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구단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팬들과 야구계 전문가들은 한화의 FA 전략과 선수 육성, 보호 시스템의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화는 대규모 투자로 외부 FA를 대거 영입했지만 기존 선수 관리와 유망주 육성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죠. FA 영입과 보상 선수 선택의 관계는 한화의 시스템적 약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데요. 외부에서 검증된 선수를 영입해 전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보호 명단에서 제외된 선수들에 대한 전략적 판단 부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장진혁의 사례는 장기적인 구단 운영 철학이 없는 단기 성과에 치중한 선택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한화는 최근 FA 시장에서 대규모 투자를 이어갔지만 유망주 육성과 내부 자원 발굴에서는 여전히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장진혁의 이탈이 더욱 뼈아프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그를 대체할 확실한 외야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한화는 외야진의 중심을 잡아줄 선수를 외부에서 찾는 데만 의존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유망주를 꾸준히 육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예를 들어 유로결이나 임종찬과 같은 유망주들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전급으로 자리 잡기에는 아직 경험과 실력이 부족한 모습인데요. 이는 한화의 육성 시스템이 충분히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FA 영입으로 즉시 전력 보강에 나섰지만 내부 자원을 키워내는데 실패한다면 장기적으로 팀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죠. 장진혁의 이탈로 한화의 외야진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요. 한화는 이미 요나단 페라자와 재계약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외국인 타자 자리를 공백으로 남긴 상태이기에 외야진 구성은 사실상 공백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외야진은 김태현, 이원석, 이상혁, 최인호, 임종찬, 유로결 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들 중 2024 시즌 100경기 이상을 소화한 선수는
김태현뿐이죠. 김태현은 126경기에서 타율 2할 9푼 1리 12홈런으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지만 원래 내야수였던 만큼 외야 경험이 부족하며 나머지 선수들은 대부분 백업 역할에 그쳤고 신예 선수들 역시 주전으로 자리 잡기에는 경험과 기량 모두에서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한화는 당장 외국인 타자를 영입해 외야진을 보강할 계획인데요. 공수양면에서 안정적인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선수 영입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한화는 특히 수비력까지 겸비한 중견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죠. 그러나 외국인 선수 시장에서 공격력과 수비력을 모두 갖춘 선수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한화가 이상적인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더라도 나머지 두 외야 자리는 국내 선수들로 채워야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한화의 외야 공백은 단순히 외국인 선수 영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외야진의 전력 강화를 위해 트레이드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화는 최근 몇 년간 공격적인 FA 영입으로 즉시 전력을 강화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선수층이 얇아 중장기적인 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예를 들어 외야진이 약점으로 지적된 상황에서 한화가 다른 팀들과의 트레이드를 통해 부족한 포지션을 보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화가 잃어버린 선수층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는 트레이드와 같은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한화는 최근 FA 시장에서 최은성, 안치홍, 심우준 등 여러 선수를 영입하며 팀 전력을 대폭 강화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팀 내 밸런스 유지에는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죠. 특히 내야진과 선발진은 안정적인 구성을 갖췄지만 외야와 불펜진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며 이는 구단이 특정 포지션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투자 전략을 택하면서 전체적인 전력 균형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외야진은 단순히 공격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포지션인데요. 수비와 주루 능력, 그리고 리더십까지 겸비한 선수가 필요하죠. 한화는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외야진 보강을 소홀히 하며 외국인 타자 영입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 같은 단기적인 해결책이 장기적으로 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팬들은 한화의 반복적인 실책과 단기적인 전략에 대해 깊은 실망을 표하고 있는데요. 500억 원을 쓰고도 외야 주전을 내주는 구단이라는 비판은 단순히 이번 스토브리그에 그치지 않고 한화의 전반적인 운영 철학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죠. 팬들은 더 이상 구단이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비판과 불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팬들의 목소리는 구단의 운영 방향의 변화를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쏟아붓는 방식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팀 운영 철학을 구축해 팬들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한화 이글스는 2025 시즌을 앞두고 선발진과 내야진 보강에는 성공했지만 외야진의 불안정성과 팬들의 실망감이라는 큰 숙제를 안고 있는데요. 장진혁의 공백을 메우지 못한다면 FA 영입의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3년간 500억 원을 투자한 한화가 성적 반등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팬들의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이며 구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5 시즌 성적이 곧 한화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과연 2025 시즌 한화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